1989년 살인죄로 구속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1990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 9월 서울에서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갔다.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갔을 때 그해 11월에 김가일 목사님하고 오세욱 그 당시에 장지원장으로 계시는 판사님이 이제 오셔서 자매 결연을 저하고 맡게 됩니다. 장기수의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도소 측에서 자매 결연을 맺어주었다. 그때 이제 오늘의 신앙,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 2권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남선교회에서 저를 이제 주기적으로 매주 찾아와 주셨어요. 교회에서의 방문이 매주 이어졌고 음식과 서적을 동료들과 나누었다. 그때 제가 그 음식을 싸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같은 동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늘의 신앙을 너희들도 좀 공부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권면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누군가를 좀 같이 데리고 나가서 좀 그 분위기를 좀 내가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제 한 명 한 명이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숫자가 됐지요. 교인들과의 어색한 만남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제 남선교회하고 광주 그 당시에 중앙교회, 지금은 궁동중앙교회라고 하는데 두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다. 무언가 의미 있는 기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이제 예언의 신이라는 대정부 총서를 받고 선물을 받고 그거를 이제 형제들에게 제가 이제 나눠주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시작된 것이 처음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 말씀은 갇혀 있지 않았다. 주위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기별이 들어갔다. 그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담임 목사가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니까 거기 이단 교회니까 나가지 마라. 기별에 대한 깊은 연구를 시작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저는 순수한 제가 성경 보고 예언의 신을 보고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1989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가명과 가석방 출소 그리고 사면을 받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에 그 성동구치소의 소장님이 제가 마지막 출소하던 교도소에 또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했지요. 그냥 출소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격려해 주면서 열심히 살아봐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라. 그랬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기를 좀 수용자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용자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의 영역을 넓혀갔다. 그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저를 승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용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있어야 그 안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어떤 일을 도울 수 있는가를 교정위원들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우연히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현지 화장실에서 이용선 장로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다. 제가 또 그 마지막 그 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그 안에서 영선 반장을 했었어요. 그 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해주고 어디 막히면 뚫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계 작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업체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업체가 없고
뭐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변기가 막히면 뚫어주는 정도 업체밖에는 없었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청소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출소자 4명을 데리고 이제 제가 출소자 4명을 데리고 오네시모라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만들게 되었지요. 이들이 이제 생활할 공간이 없어서 당시 연합회장님이셨던 김대성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당시 다니던 그 장유동 교회 안에 드림하우스를 출소자 생활관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8명까지 수용시키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침식을 제가 제공하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청소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초창기에는 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첫째 그런 청소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 기관에 이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들을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학교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당시에 그 학교 교장들이 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지요. 출소자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한 오네시모는 직원 200여 명의 회사로 도약했다. 전국 34개 교도소 내에 오네시모회가 있다. 오네시모회에 가입한 회원들만 460명이다. 그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용선 장로의 사업장에 취직을 한다. 오네시모 회원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이수한 형제들이 출소 후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간다. 오네시모 회원이 되려면 첫째가 무조건 오늘의 신앙을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다음 오늘의 신앙, 그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쳐야 이제 우리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출소자들에겐 사회에서의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용선 장로는 교정 선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한다. 이 교도소 선교는 자금이 없이는 안 되고 또 교도소 선교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안 한 것보다도 못해서 아예 저는 교회하고는 지금 연결을 안 하고 제가 1대1로 합니다. 제가 그 460명을 다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럼 제가 어떻게 마련하냐면 저희 회사에서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 일요일 교회도 있고 그 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직원들이 출소자들이니까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한 달에 월급에서 2만 원씩을 띄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교정 선교가 이게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게 의지만 해서는 교정 선교를 할 수가 없고 그 친구들 도움 받았던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직업을 갖고 자기 수입이 되면 다시 그들이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선교가 저는 교정 선교로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의 출소자가 사회에서 방황 없이 자신의 새 삶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교회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돈을 영치금을 넣어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들이 출소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리는 제가 할 테니 출소하면 저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그들을 취업을 시켜서 제가 이제 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출소 이후 형제들이 가장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할 곳은 가족의 품이어야 한다. 그 화합을 위해 이용선 장로는 노력한다. 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면회도 다니고 하지만 2번, 3번 이렇게 들랑달랑 하다 보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거의 다 외면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범죄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밑에 와서 있으면 저희 회사는 월급을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보내줍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제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가족하고 먼저 회복시켜주는데 가족하고의 그 다시 예전 화목한 과정으로 돌아갔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그들이 범죄를 하지 않아서 우리 회사는 재범률이 0%예요. 단 한 명도 다시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에 있는 건데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이용선 장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저의 꿈은 이제 출소자들만 위한 교회. 예. 이제 그 교회 그들 오네시모 회원이 됐던 또는 일반 출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마지막 하나 가져보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오직 갇힌 자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용선 장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